DDD 띵 채널을 찾아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은 10나노 공정의 인텔 10세대 아이스 레이크 i7 CPU가 들어간 레이저 최신 노트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하드웨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10세대 CPU도 궁금하고 13인치 노트북 중에서는 역대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다 해서 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개봉부터 해보죠. 박스를 보시면 상당히 슬림하고 가벼워서 노트북 박스가 아니라 태블릿 PC 박스라고 생각이 드는 정도였습니다. 박스만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이쁘네요. 구성품은 많이 들어있진 않고 단순하게 어댑터, 전원 플러그가 있으며 어댑터는 20V 5A의 100W 출력을 가진 제품입니다. 근데 파워코드가 리뷰 샘플이어서 그런지 미국 플러그가 들어있네요. 다행히 스튜디오에 남는 멀티 어댑터가 있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꺼냈던 박스를 개봉해주면 비닐에 둘러싸여진 레이저 최신 블레이드 13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편지 봉투 안에는 레이저 제품 많이 사보신 분들이면 예상할 만한 감사카드, 화면 클리너, 그리고 스티커 세트를 줍니다. 노트북의 무게는 1.42kg으로 무겁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며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는 모델치고는 꽤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레이저답게 견고한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받아온 블레이드 13 스펙은 i7 1065 G7이 들어가 있으며 GTX 1650 Max-Q 그래픽과 DDR4 3733 16GB, 512GB의 M.2 NVMe SSD의 구성이며 디스플레이는 FHD IPS 60Hz 모델로 대여받았습니다. 윈도우 10 홈 정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가격으로는 1799달러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베젤은 엄청 얇은 편이며 매우 슬림합니다. 그리고 화면 각도를 틀어도 왜곡은 거의 없는 편이며 시야각이 매우 좋습니다. sRGB 100%를 채우는 스펙을 갖고 있는데 화면의 색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13인치 노트북이라서 화면이 작은 것 외에는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딱히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노트북 좌측에는 USB 3.1 포트 1개, 전원 어댑터 포트 1개, 우측에는 USB 3.1 포트가 1개 있으며 썬더볼트 포트가 1개 있습니다. 그 이외엔 더 이상의 포트는 없습니다. 포트의 개수는 매우 적은 편이어서 많은 포트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USB 허브가 무조건 필요하겠네요. 또한 램 포트도 없어서 대체적으로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스펙이 와이파이 6를 지원해줘서 매우 안정적인 속도로 게임 도중에도 인터넷이 밀리는 느낌은 딱히 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내부를 확인해보면 꽤 두툼한 히트파이프 2개와 2개의 쿨러로 쿨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아쉽게도 업그레이드의 다양성은 없는 편이었습니다. 램은 납땜이 되어 있어서 NVMe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기본 스토리지는 NVMe SSD 512GB가 탑재되어 있고 라이트온 제품으로 마벨 컨트롤러의 도시바 낸드로 꽤 고급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읽기 속도는 3200에 쓰기 속도는 2000에 엄청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부팅 속도는 버튼 누른 동시에 시간을 재는 기준으로 12초 정도를 보여줍니다. 심심해질 찰나에 재밌는 부분 하나 말씀드리자면 스피커가 내장 스피커 치고는 음질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스테레오 스피커로 좌우 구분도 되고 사운드 부분 자체를 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내장 스피커뿐만이 아니라 사운드 카드도 좋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폰을 꼽고 딱히 뭐 건들지 않고 사용해도 소리가 되게 잘 다듬어져서 이어폰으로 전달되더라고요. 사운드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웹캠과 내장 마이크가 있는데 웹캠의 화질과 내장 마이크의 음질도 한번 구경해 보시죠. 아무튼 대충 이런 식으로 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민망하니까 이것도 역시 여기서 꺼보겠습니다. 웹캠은 720p여서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가볍게 영상 통화하는 용도로 쓰기엔 괜찮을 것 같고 내장 마이크는 노트북 마이크 하면 먹먹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일반적인데 그런 거 없이 내장 마이크 치고는 나쁘지 않게 녹음이 되더라고요. 스카이프나 디스코드 하기엔 충분한 녹음 품질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의 키감은 구분감이 꽤 느껴지며 또각또각한 재밌는 느낌을 내줍니다. 하지만 배열 때문에 우측 엔터랑 백스페이스가 너무 짧아서 저는 오타가 가끔 발생했습니다. 슬슬 지루한 것 같으니까 기타 설명들은 거두절미하고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7 1065G7은 4코어 8스레드, 터보 3.9GHz, 25W TDP의 스펙을 갖고 있는데 실제 올코어 클럭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점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CPU-Z와 시네벤치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노트북의 최대 성능을 보기 위해 어댑터를 꼽고 전력 설정을 고성능으로 두고 진행했는데 CPU-Z에서는 올코어 3.0에서 3.3 클럭으로 돌아가며 멀티스코어 1998점으로 노트북 저전력 CPU로 데스크탑 CPU로 이기는 게 쉽지 않은데 i5 7600K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CPU-Z만 돌렸을 때는 매우 행복했지만 시네벤치를 돌리는 순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명령어와 높은 과부하가 들어가는 순간 올코어 1에서 1.5클럭으로 돌아가며
시네벤치 점수는 958점을 기록하며 i5 3550보다 낮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노트북의 최대 성능을 보기 위해 어댑터를 꼽고 전력 설정을 고성능으로 두고 진행했는데도 뭔가 찜찜해서 레이저 시냅스 켜보니까 역시나 여기도 전력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노트북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줄 수 있는 게임 모드로 두고 또 벤치마크 해봤습니다. CPU Z 멀티 점수는 2393점으로 i7 6700K와 비슷한 점수를 보여주며 시네벤치 점수는 1219점으로 아까보단 높은 점수를 보여주지만 역시나 과부하에 있어서는 클럭 저하가 꽤 심했습니다. 아무튼 풀 설정에서는 올코어 클럭이 아까보단 0.1에서 0.2 정도는 더 높게 돌아갔습니다. 이젠 13인치 중에서 최고의 사양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어서 게임 벤치마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게임 진행도 레이저 시냅스에서 게임 모드 설정을 켜놓고 진행했습니다. 딱히 게임을 메인 타겟으로 한 제품은 아니어서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적당히 즐기기엔 괜찮은 성능이 나와줬습니다. 롤은 풀옵션에서 평균 100, 하위 71프레임으로 한타에서도 딱히 끊기는 감이 없었으며 오버워치는 중업, 렌더링 100% 옵션으로 평균 122, 하위 82프레임, 배그는 3 울트라 옵션에서 부트캠프 기준으로 평균 70, 하위 30프레임으로 FHD 60프레임으로 라이트하게 게임하기엔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옵치나 롤 정도는 렉 없이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모드를 켜고 진행하니까 게임에서 CPU 클럭은 2기가대를 보여주네요. 온도는 게임 중에서 오버워치만 CPU는 최대 76도, GPU는 최대 70도 정도였고 다른 게임은 CPU가 최대 72도, GPU가 최대 67도로 슬림한 노트북 중에서는 쿨링 퍼포먼스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노트북 배터리의 지속 시간은 균형 모드에서 인터넷 창만 켜놓고 냅두면 최대 7시간 정도 지속하며 최대 퍼포먼스 모드에서 게임을 하면 최대 2시간 정도 지속합니다. 배터리를 다 쓰고 나서 완충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레이드 13 전작과의 성능 비교입니다. CPU의 성능만 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15% 정도 낮은데 그래픽카드의 차이 때문인지 게임 프레임은 20% 정도 더 높은 편이며 작업 프로그램의 4K 렌더링 성능은 20%를 훨씬 넘어서서 100% 정도의 수치로 2배 넘는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물리적 성능은 아이스레이크가 상당히 기대 이하였는데 일부 작업에서는 특수 명령어 처리 기술이 있는 건지 실사용적인 부분에서는 전작에 비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13인치 노트북 중에서 최고 성능의 타이틀을 갖고 나온 노트북이어서 13인치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레이저답게 쿨링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았고요. 휴대용으로 게임을 하거나 작업을 하기엔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와주지만 가격이 1799달러여서 가성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 같습니다. 그래도 13인치에서 최고의 하드웨어 스펙을 가진 노트북을 참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기념적인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심화적인 부분까진 들어가지 않았는데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트북 리뷰는 처음이어서 반응이 좋다면 앞으로는 훨씬 가성비 좋은 저가형 노트북이나 완전히 게이밍 전용으로 나온 고가형 노트북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뜨드드드 띵이었습니다.